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이 오늘 저녁 9시 반에 맞붙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뉴캐슬의 상승세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인터뷰에서 뉴캐슬의 어떤 상승세를 보면 토트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였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뉴캐슬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에 앞서서 뉴캐슬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뉴캐슬의 최근 전적을 살펴보면은 12월 8일부터 무슨 일이 나도 제대로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캐슬이 브렌트포드에게 4대2로 졌을 때 이때 당시만 해도 뉴캐슬의 순위는 12위였습니다. 리그 12위였는데 그 뒤로 레스터시티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도 이기고 그 다음에 입스위치, 아스톤빌라, 맨유 쭉 파죽 시세를 유지하면서 진짜 연승의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 토트넘은 완벽히 반대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2월 6일날 본머스에게도 졌고요. 첼시에게도 이제 역전패 그리고 레인저스와의 경기는 비기긴 했지만 그리고 토트넘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는 5대0으로 이겼고 맨유와의 경기는 또 4대3으로 어떻게 극적으로 잘 이겼는데 리버풀 그리고 노팅엄에게 지고 울버햄튼에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제 그 순위표를 살펴보면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5위, 승점 32점을 기록하고 있고 9승 5무 5패.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7승 3무 9패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많이 없기는 한데 패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최근의 성적을 봤을 때 뉴캐슬이 폼이 얼마나 좋은지는 바로 이 폼 차트를 봐도 나타나죠. 토트넘은 3패 그리고 1승 1무를 거둔 상황이고 뉴캐슬은 4승을 거두면서 최근 제대로 상승세인 팀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팅엄을 제외하고는 뉴캐슬보다 더 많은 승점을 벌어들인 팀이 없습니다. 최근만 따지면 말이죠. 그런데 뉴캐슬이 어떻게 이렇게 시즌을 좀 반전을 만들어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토트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이 지금 뉴캐슬의 전술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경기를 보시면은 더욱더 재밌게 경기를 볼 수 있겠죠. 뉴캐슬은 이제 4주 만에 5위까지 올라왔다. 브렌트포드에게 한번 지고 난 뒤로 이제 무패 행진을 했을 뿐 아니라 5경기 그러니까 모든 대회를 포함해가지고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려 16개의 골을 득점 실점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요즘 파죽지세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카라바오컵 준결승에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토트넘이랑은 이제 붙지 않고 토트넘은 리버풀이랑 붙지만 여튼 반대쪽에는 이제 뉴캐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자리도 지금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감독이 자신의 고집을 좀 꺾고 선수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자리에 이제 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월요일 날에 이제 에디 하워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수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뛰고 있고 지금 행복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가장 큰 어떤 변화 지점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기마랑이스 그리고 이제 토날리 선수 이 두 선수가 어디에서 뛸 것인가 수비형 미드필더냐 아니면은 미드필더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자리를 좀 바꿔주면서 토날리를 좀 더 밑으로 내리고 기마랑이스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선수들이 각자 더 뛰기 편해하는 그런 지점에서 뛰게 해줬다는 거죠. 이건 이제 토트넘의 클루셉스키랑 좀 비슷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뛸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중앙에 와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10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뛴 선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려 90분에 12.4km를 평균적으로 뛰고 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뛰고 있는데 요즘에 클루셉스키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선수들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고 뉴캐슬 역시 기메랑이스 그리고 토날리 이 두 선수를 좀 자리를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토날리가 더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기메랑이스가 조금 더 미드필더 그러니까 박스투박스로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여하튼 링크업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주고 굉장히 그 패스 플레이도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수비도
조금 더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비가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또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에디 하우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우리가 딱히 그렇게 많은 골들을 실점하지 않는 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뉴캐슬이 사실은 원래 90분당 1.4골을 실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뭐 0 혹은 0.5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최근 4경기만 따지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최근에 뉴캐슬이 다시 상승세로 오르기 시작한 이 시점이 뭐 아주 길진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엄청 유의미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래도 분명히 최근에 변화가 있었고 상대방에게 골을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자신감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 통하는 격언이 하나 있다면은 결국 승리가 승리를 낳는다 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맞죠. 토트넘도 요즘에는 패배가 패배를 낳고 있고 뉴캐슬은 요즘 승리가 승리를 낳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신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효과를 받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다면은 바로 알렉산더 이삭일 것 같은데 지금 이 해외에서는 알렉산더 이삭 선수의 폼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이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가 라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25골을 넣었는데 한 해에 이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가 뉴캐슬의 앨런 셔러로 27골. 역대 이제 EPL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 전설적인 선수죠. 이 선수의 그 골에 거의 대등한, 사실은 약간 좀 못 미치는 정도이지만 25개의 골을 꽂아 넣으면서 확실하게 최근에 좀 폼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무려 8월 달에는 8골을 꽂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이삭이 지금 17경기에 12골을 꽂아 넣으면서 살라와 지금 5골 차이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원래 이삭이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폼이 확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이 골문 근처에서의 기회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기회를 요즘에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회를 받게 되었을까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위치에서 토날리의 어떤 빌드업 플레이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조금 더 앞쪽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그 플레이메이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소니 고든 역시 이제 최근에 위치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 원래 반대쪽 윙어로 뛰다가 다시 본인이 편애하는 왼쪽으로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뉴캐슬을 살아나게 만드는데 일조하면서 그래서 알렉산더 이삭 역시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가장 겁내야 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삭의 그 전방 압박 능력입니다. 최전방에서 뛰면서 굉장히 많은 볼을 뺏어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주전 수비수들이 못 뛰는 상황이고 심지어 프레이저 포스터가 골문에 있기 때문에 최전방을 압박해오는 알렉산더 이삭에게 굉장히 좀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알렉산더 이삭, 심지어 이제 최전방에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토날리라던가 기마랑이스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뉴캐슬의 폼은 정말 좋다 못해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고 토트넘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면은 진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뉴캐슬은 5경기 사실 이 토트넘 경기까지 포함하면 6경기 만에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토트넘이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특히 토트넘은 이번에 6위를 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제대로 된 경기력으로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토트넘 캠프에 좀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뉴캐슬은 쉽지 않은 상대다라는 게 좀 파악되는 그런 특집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경기 9시 반이기 때문에 또 보기 좋은 시간대에 있죠. 뭐 재밌게 부담 없이 좀 보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대가 지금 폼이 너무 좋은 상황인데 과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